집안에 있는 그 식물,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십니다. 식물은 집에 좋은 것이라고, 공기도 맑아지고 보기도 좋고 생기가 돈다고. 그런데 오늘 그 믿음을 한번 내려놓고 들어주십시오. 그 식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집에 재물 기운을 조용히 천천히 빨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을 풍수와 생활 기운을 연구해 왔습니다. 수천 가정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돈이 안 모이는 집에는 반드시 예외 없이 있어서는 안 될 식물이 있었습니다. 한 집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식물 하나가 돈이랑 무슨 상관이냐? 지금부터 그 상관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작은 꽃집을 운영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이유를 모르셨습니다. 경기 탓을 하셨습니다. 위치 탓을 하셨습니다. 자신 탓도 하셨습니다. 가게 식물이 예쁘다고 집에도 하나둘 가져다 두셨는데 그분 집 거실 한가운데 큰잎 관엽 식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반쯤 시든 잎이 바닥을 향해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식물이 지금 이 집의 재물 기운을 전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믿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식물을 치우셨고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스님, 진짜 손님이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수백 가정, 수천 분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크기로 흐르느냐에 따라 집안의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좋은 기운을 내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흩어버리고 음기를 끌어당기고 가족의 건강과 운을 갉아먹는 식물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 나쁜 식물들이 지금 이 순간 한국 가정 10집 중 7집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드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장 버려야 하는 식물, 종류별로 이름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위치가 문제입니다. 같은 식물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 죽어가는 식물. 이것이 왜 그토록 위험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재물운을 실질적으로 올려주는 식물 따로 있습니다. 다섯째,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오늘 저녁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가시 있는 식물은 나쁘다. 선인장, 장미 같은 것들. 그 생각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진짜 위험한 식물은 따로 있습니다. 오히려 예쁘고 싱싱해 보이는 것일 한가운데 자랑스럽게 두고 있는 그 식물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3대가 모은 재물복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말 과장이 아닙니다. 기운은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서서히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빠져나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모이지 않는 분, 쓴 것도 없는데 통장이 비는 분, 사업이 이상하게 잘 안 풀리는 분, 이유를 모르겠는 분, 오늘 그 이유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안 모이는 집에는 반드시 있어서는 안 될 식물이 있다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도
식물이 집에 좋은 거 아닌가? 오늘 그 생각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식물이 무조건 좋다고 믿게 됐을까요? TV에서 봤습니다. 공기정화 식물 특집. 세 집 중에는 이 식물이 좋다고 인테리어 잡지에서 봤습니다. 초록이 있어야 집이 살아난다고 SNS에서 봤습니다. 식물 가득한 예쁜 거실, 사진, 좋아요가 수만 개. 그 정보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보에는 빠진 것이 있습니다. 공기는 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의 흐름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면 왠지 기분이 좋고 편안합니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머물고 싶어집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면 이유도 모르게 불편합니다. 답답합니다. 빨리 나오고 싶어집니다. 같은 크기의 집입니다. 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기운의 차이입니다. 집 안에 기운이 살아있으려면 흐름이 막히지 않아야 합니다. 들어오고 돌고 나가는 그 순환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기운도 정체되면 탁해집니다. 탁해진 기운 안에서 재물이 쌓일 수 없습니다. 식물은 그 기운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숨을 쉽니다.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식물이 같은 기운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식물은 양기를 모읍니다. 밝고 활기찬 에너지입니다. 위로 향하는 에너지입니다. 어떤 식물은 음기를 끌어당깁니다. 무겁고 정체된 에너지입니다. 아래로 흐르는 에너지입니다. 재물은 위로 쌓이는 법입니다. 기운이 아래로 흐르는 집에서 재물이 위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물이 음기를 끌어당기는가?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 잎의 방향입니다. 잎이 아래를 향하거나 축 늘어진 식물, 이런 식물은 기운을 아래로 당깁니다. 지금 여러분 집 식물의 잎을 보십시오. 위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래로 처져 있습니까? 그 방향이 집안 기운의 방향입니다. 두 번째 원리, 그늘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음지에서 잘 자란다는 것은 음기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음기를 좋아하는 식물은 음기가 강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 공간 안에서 재물 에너지가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기르기 쉽다고 그늘에서도 잘 산다고 아무데나 두신 식물이 있으십니까? 그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 날카롭고 뾰족한 에너지입니다. 가시, 날카로운 잎 끝, 이것들은 기운을 찌릅니다. 흩어버립니다. 들어오는 재물의 흐름을 입구에서부터 막아버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선인장만 치우면 되겠구나. 잠깐. 그렇지 않습니다. 선인장은 오히려 어떤 공간에서는 보호의 기운을 냅니다. 외부의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예쁘다고 싱싱하다고 거실 한가운데 자랑스럽게 두고 있는 그 식물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지금 눈을 돌려보십시오. 현관 앞에 화분이 있습니까? 베란다가 화분으로 가득합니까? 침실 안에 큰 관엽 식물이 있습니까? 화장실 안에 작은 화분을 두셨습니까? 이 위치들이 전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관, 침실, 화장실 이 세 곳은 식물의 기운이 재물운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자리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식물의 기운은 한 번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재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매일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원인을 모릅니다. 뭔가 이상한데 이유를 모릅니다. 열심히 사는데 왜 안 되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집안에 있는 식물일 수 있습니다.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식물을 정말 좋아해서 집 안 곳곳에 뒀어요. 베란다에 20개, 거실에 5개, 침실에도 2개. 그런데 이사 온 뒤로 남편 사업이 계속 안 풀려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식물의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 어떤 상태로 두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분 침실에 식물 2개를 치웠습니다. 현관에 큰 화분을 옮겼습니다. 2달 뒤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하게 일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대부분 여기서 놓칩니다. 식물을 들 때는 신중하게 들였지만 한번 두고 나면 그냥 둡니다. 위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태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기운의 방향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예쁘니까, 그냥 키우던 거니까 그 무심함이 재물운의 틈을 만듭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식물이 재물운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식물의 종류, 식물의 위치, 식물의 상태, 이 3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좋은 식물도 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물이 문제인가 이름을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식물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 파트에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식물의 종류, 위치, 상태 이 3가지가 재물운에 영향을 준다고. 오늘 이 파트에서는 첫 번째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식물들은 나쁜 식물이 아닙니다. 자연 속에서, 야외에서 그 식물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는 아름다운 생명입니다. 문제는 집안입니다. 실내입니다. 사람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그 공간 안에 이 식물들이 들어왔을 때 기운의 충돌이 생깁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드라세나 행운목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이름에 행운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운을 바라며 드리십니다. 개업 선물로도 가장 많이 씁니다. 행운을 빕니다라는 카드와 함께. 그런데 이 식물 크게 자랐을 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처음엔 괜찮습니다. 잎이 위를 향해 길게 뻗습니다. 초록빛이 싱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아래 잎이 하나씩 누렇게 변합니다. 갈색이 됩니다. 말라서 떨어집니다. 그 죽어가는 잎들이 음기를 조용히 꾸준히 내뿜습니다. 관리가 안 된 드라세나는 행운목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구름목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드라세나는 공기 중 수분을 많이 흡수합니다. 풍수에서 수분은 재물의 흐름과 연결됩니다. 물은 재물입니다. 수분을 흡수하는 식물이 집 안깊숙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재물의 기운도 함께 흡수됩니다. 지금 집에 드라세나가 있으십니까? 잎 상태를 확인해 보십시오. 아래 잎이 누렇게 되었습니까? 갈색으로 말라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잎을 제거하십시오. 식물을 살리지 못하겠다면 식물 자체를 치우십시오. 두 번째, 몬스테라. 지금 인테리어 식물의 대표입니다. SNS를 열면 나옵니다. 인테리어 잡지를 펼치면 나옵니다. 카페에 가면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있습니다. 크고 넓은 잎, 독특한 구멍 뚫린 모양, 보기에 참 멋집니다. 그런데 그 구멍이 문제입니다. 풍수에서 구멍은 기운이 새는 통로입니다. 잎에 구멍이 뚫린 식물은 에너지를 흩어버리는 성질을 가집니다. 들어오는 재물 기운이 그 구멍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하나의 잎의 구멍이 여러 개입니다. 큰 몬스테라는 잎이 수십 장입니다. 수십 개의 잎, 수백 개의 구멍. 재물 기운이 새어나가는 통로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지금 거실 중앙에 큰 몬스테라를 두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 오고 나서 아니면 그 몬스테라를 드린 이후로 돈이 이상하게 모이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없으십니까? 열심히 버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쓴 것 같지 않은데 통장이 빕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자꾸 생깁니다. 우연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세 번째, 포토스, 황금 덩굴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식물은 기르기 쉽습니다. 물을 잘 안 줘도 됩니다. 그늘에서도 잘 삽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기입니다. 초보자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늘에서 잘 자란다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음을 좋아하는 식물은 음기를 좋아하는 식물이라고. 포토스는 음기가 강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 공간에서 재물 기운이 정체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포토스는 덩굴 식물입니다. 덩굴이 길게 자랍니다.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선반 위에 올려두고 아래로 늘어뜨려 키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기에 예쁩니다. 그런데 그 늘어지는 방향이 문제입니다. 덩굴이 아래로 흐를수록 재물의 기운도 아래로 당겨집니다.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있습니다. 위를 향하는 기운이 재물을 모읍니다. 아래로 흐르는 기운이 재물을 흘려보냅니다. 잠깐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럼 집에 식물을 아예 두면 안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집 안에 올바른 식물을 올바른 자리에 두면 오히려 재물운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이 영상 뒷부분에서 재물운을 올려주는 식물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식물, 드라세나, 몬스테라, 포토스, 이 식물들이 집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문제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몬스테라라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위치의 원리를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관, 침실, 화장실, 이 세 곳에 식물이 있는 분들은 다음 내용을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앞에서 식물의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 드라세나, 몬스테라, 포토스.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식물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오늘 이 파트가 그 이야기입니다. 집을 한번 다르게 보십시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기운이 살아 흐르는 공간입니다. 기운이 들어오는 문이 있습니다. 흐르는 길이 있습니다. 머무는 자리가 있습니다. 빠져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 흐름이 자연스러울 때 재물이 들어오고 쌓입니다. 막히거나 흩어지면 돈이 새어나갑니다. 식물은 그 흐름을 바꿉니다.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흐름을 도와주기도 하고 완전히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세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관, 침실, 화장실. 이 세 곳은 절대 금기 구역입니다. 첫 번째, 현관입니다. 현관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좋은 인연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기회가 들어오는 문입니다. 이 자리에 큰 식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오는 기운이 집 안 깊숙이 들어오기 전에 식물에게 먼저 흡수됩니다. 재물이 들어오다가 현관에서 멈춥니다. 지금 현관 앞을 생각해 보십시오. 문양 쪽에 큰 화분이 있습니까? 현관 신발장 위에 화분이 올려져 있습니까? 들어오는 길목에 식물이 서 있습니까? 처음엔 예뻐 보입니다. 장식 같습니다.
집이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재물의 통로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한 분이 계셨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인테리어에 공을 들이셨습니다. 현관 양쪽에 큰 올리브나무 화분을 두셨습니다. 보기에 정말 멋졌습니다. 그런데 이사부터 남편 직장에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승진이 밀렸습니다. 기대하던 프로젝트에서 빠졌습니다. 작은 실수들이 반복됐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이유를 몰랐습니다. 제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바로 보였습니다. 두 그루의 큰 나무가 현관 양쪽에서 마주 보고 서 있었습니다. 기운이 들어오다가 그 자리에서 막히고 있었습니다. 화분 2개를 베란다로 옮겼습니다. 석 달 뒤 남편이 예상치 못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더 좋은 자리였습니다. 현관에 식물을 두실 거라면 반드시 이 조건을 지키십시오. 작아야 합니다. 생명력이 강해야 합니다. 잎이 위를 향해야 합니다. 통로를 막으면 안 됩니다. 크고 무성한 식물은 절대 안 됩니다. 2번째, 침실입니다. 침실은 사람이 기운을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하루를 살고 지쳐서 돌아오는 곳입니다. 잠을 자면서 내일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입니다. 이 공간에 식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과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물은 낮에 광합성을 합니다.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밤에는 반대입니다. 광합성이 멈춥니다.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그 시간에 식물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같은 공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풍수적으로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침실은 개인의 운기, 음기가 저장되는 공간입니다. 하루 동안 모은 에너지가 잠자는 동안 이 공간에 쌓입니다. 내일을 위해 충전됩니다. 그런데 큰 식물이 그 공간에 있으면서 그 운기를 흡수합니다. 여러분이 충전해야 할 에너지를 식물이 먼저 가져갑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잠을 잤습니다. 충분히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합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요즘 피곤한가 보다 합니다. 제 침실 안식물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특히 침대 머리맡에 식물을 두신 분들, 그 식물이 밤새 여러분의 기운 바로 옆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작은 화분이라도 머리 가까이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당장 침실 밖으로 꺼내십시오. 거실로 베란다로 옮기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아침이 달라집니다. 3번째,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식물을 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습기가 많아서 식물이 잘 자라요. 좁은 공간에 초록이 있으면 싱그럽잖아요. 인테리어로 예뻐 보여서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실이 어떤 공간입니까? 집안에서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몸 안에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집안에 탁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 공간의 식물은 무엇을 먹고 자랍니까? 탁한 기운을 먹고 자랍니다. 습기와 함께 탁기를 흡수하며 자랍니다. 탁한 기운을 먹고 자란 식물이 재물운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화장실 식물은 그 탁한 기운을 흡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흡수한 기운을 다시 방출합니다. 화장실 문을 열 때마다 그 기운이 집 안으로 퍼져나갑니다. 화장실이 거실과 가깝습니까? 현관과 가깝습니까? 탁한 기운이 집안 전체로 번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부분 놓칩니다. 화장실, 식물을 치우는 것만으로 집안 기운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집 전체의 기운을 탁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곳을 말씀드렸습니다. 현관, 침실, 화장실, 이 세 곳에 식물이 있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다행입니다. 당장 치우십시오. 그런데 잠깐 식물을 올바른 자리에서 올바른 종류로 두고 있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물의 상태입니다. 싱싱한 식물도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 문제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식물은 어느 자리에 있든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죽어가는 식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공간의 기운이 무너집니다. 죽어가는 식물이 왜 그토록 위험한지,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치를 말씀드렸습니다. 현관, 침실, 화장실, 이 세 곳은 절대 금기라고.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치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집 어딘가에 죽어가는 식물이 있습니까? 베란다 구석에 반쯤 시든 채로 방치된 화분, 잎이 누렇게 변해가는데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은 식물, 물을 못 준 지 오래됐는데 치우지도 못하고 그냥 둔 화분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죽어가는 식물은 종류가 문제가 아닙니다. 위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죽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생명력이 소진됩니다. 그런데 그 소진되는 에너지가 어디서 옵니까? 주변에서 옵니다. 죽어가는 식물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주변의 에너지를 끌어옵니다. 그것이 집안의 재물 기운입니다. 그것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운기입니다. 죽어가는 식물을 그냥 두는 것은 재물 기운을 죽어가는 것에게 매일 조금씩 헌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바빴습니다. 물을 못 줬습니다. 잎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식물은 아직도 베란다 구석에 있습니다. 반쯤 죽어 있는 채로. 그 한 달 동안 어떠셨습니까? 지출이 갑자기 늘지 않으셨습니까? 예상치 못한 돈 나갈 일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일이 이상하게 꼬이지 않으셨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찰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우연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수천 명이 넘습니다.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가게 운영은 그럭저럭 됐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기운이 없었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의욕도 없고 그분 집 거실 창가에 큰 화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때는 싱싱했던 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잎이 하나씩 누렇게 변했습니다. 줄기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죽진 않았습니다. 버리기 아까웠습니다. 정도 들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잖아. 그 식물이 거실 창가에서 6개월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식물이 이 집 가족의 기운을 매일 조금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날 바로 치우셨습니다. 한 달 뒤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졌어요. 가게도 뭔가 흐름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대부분 놓칩니다. 식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참아 버리지 못하십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워서 정이 들어서 버리는 게 미안해서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어가는 것에 대한 미련이
재물을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늘어나야 할 것을 붙잡는 습관, 이것이 단순히 식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식물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다른 곳에서도 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붙잡습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일을 놓지 못합니다. 지나간 것에 대한 미련을 오래 가집니다. 그 미련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를 막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려면 나가야 할 것이 나가야 합니다. 화분 하나를 버리지 못하는 그 마음이 정작 당신에게 와야 할 것들을 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물이 살아있더라도 죽어가는 잎이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누렇게 변한 잎, 갈색으로 마른 잎, 아래로 축 처진 잎, 검게 변한 잎끝, 이것들이 하나씩 붙어 있을 때마다 그 식물은 음기를 조금씩 방출합니다. 정원사들은 이것을 압니다.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려면 죽은 잎을 제때 제거해야 한다고, 그냥 두면 살아있는 부분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풍수도 같습니다. 집안에 죽어가는 것이 머물도록 두지 마십시오. 오늘 집에 가시면 화분을 하나씩 확인하십시오. 죽은 잎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잘라내십시오. 가위로 깨끗하게 잘라내면 집안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죽어가는 식물을 치웠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빈 화분을 그 자리에 그냥 둡니다. 흙이 남아 있습니다. 죽은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죽은 뿌리와 흙은 식물이 없어도 음기를 계속 냅니다. 치우셨다면 화분도 함께 치우십시오. 그 자리를 깨끗하게 닦으십시오. 버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워진 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식물을 버리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버리면 오히려 기운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처리 방법, 그리고 재물운을 실제로 올려주는 식물이 무엇인지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 파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죽어가는 식물은 종류와 위치를 떠나 그 자체로 재물 기운을 빨아먹는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 버리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오늘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나쁜 기운의 식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왜 진작 몰랐지? 그 감정 그대로 식물을 집어들고 쓰레기 봉투에 넣습니다. 잠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느냐가 다음에 들어올 기운의 질을 결정합니다. 미움의 감정으로 버리면 그 감정이 집안에 남습니다. 짜증의 에너지로 내보내면 그 에너지가 공간에 스며듭니다. 기운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감사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식물이 내 집에 있어줘서 고마웠다. 이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하십시오. 소리를 내셔도 됩니다. 그 식물이 나쁜 기운을 주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 자리가 아닌 곳에 있었을 뿐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보내는 것, 그것이 다음 좋은 기운을 맞이할 준비입니다. 둘째, 가능하면 흙과 함께 자연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가까운 공원, 아파트, 화단, 흙이 있는 곳, 그 땅에 묻어주십시오. 생명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 이것이 기운의 순환을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간 식물은 더 이상 나쁜 기운을 내지 않습니다. 셋째, 부득이하게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신다면 깨끗하게 신문지나 종이에 싸서 내보내십시오. 그냥 봉투에 던져 넣지 마십시오. 정성껏 싸서 내보내는 그 행동이 마무리의 기운을 만듭니다.
식물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그 자리입니다. 빈 화분을 그 자리에 그냥 두지 마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뿌리가 남은 흙, 이것들이 음기를 계속 냅니다. 화분도 함께 치우십시오. 그 자리를 깨끗한 물걸레로 닦으십시오. 그리고 창문을 여십시오. 1시간의 환기, 이것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바람이 집안을 통과하면서 정체된 기운을 쓸어냅니다. 탁했던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수개월 동안 쌓인 나쁜 기운이 1시간의 바람으로 상당 부분 씻겨납니다. 오늘 식물을 치우신 분들 지금 당장 창문을 여십시오. 자, 이제 좋은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비워진 자리에 무엇을 두면 재물운이 올라오는지, 재물을 실질적으로 올려주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전수입니다. 자미오카스라고도 부릅니다. 이름부터 재물입니다. 금전, 재물, 두껍고 윤기 있는 잎이 위를 향해 곱게 자랍니다. 잎 하나하나가 실합니다. 흐물거리지 않습니다. 아래로 처지지 않습니다. 양기를 모으고 재물 에너지를 위로 끌어올립니다. 금전수의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관리가 쉽습니다.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강한 생명력 자체가 집안에 강한 기운을 냅니다.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 있는 집은 기운이 강한 집입니다. 어디에 두느냐? 거실 동쪽이나 남동쪽에 두십시오. 햇빛이 잘 드는 자리입니다. 양기가 모이는 방향입니다. 그 자리에서 금전수가 최대의 효과를 냅니다. 두 번째, 파키라입니다. 파키라의 잎을 보십시오. 5개의 잎이 위로 펼쳐집니다. 오복입니다. 재물, 건강, 장수, 덕, 천명, 이 5가지가 집안에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동양에서 오래전부터 파키라를 귀하게 여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파키라의 줄기를 보십시오. 가지가 서로 꼬입니다. 인연이 모입니다. 재물이 묶입니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꼬여있는 줄기가 단단합니다. 그 단단함이 재물을 붙잡아두는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럭키 뱀부입니다. 대나무입니다. 동양 풍수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재물 식물입니다. 곱게 자랍니다. 강하게 자랍니다. 빠르게 자랍니다. 재물이 빠르게, 강하게, 곱게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럭키 뱀부는 물을 키웁니다. 수의 기운과 목의 기운을 동시에 줍니다. 물은 재물입니다. 나무는 성장입니다. 두 기운이 합쳐집니다. 현관 안쪽이나 거실 북쪽, 이 자리가 최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식물들을 들이신다고 해서 무조건 재물운이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만 두십시오. 금전수를 드렸는데 물을 못 줘서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파키라를 드렸는데 잎이 누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을 올리는 식물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죽어가는 식물이 됩니다. 관리할 자신이 없으시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낫습니다. 빈 공간이 잘못 관리된 식물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것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식물을 바꾸는 것, 위치를 바꾸는 것, 죽어가는 것을 치우는 것, 이것들을 다 하셨는데도 여전히 돈이 안 모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식물 문제가 해결됐어도 재물 기운을 막는 더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식물이 아닙니다. 바로 식물을 대하는 여러분의 습관입니다. 삶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올바른 식물을 올바른 자리에 두는 것.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버려야 할 식물, 피해야 할 자리, 죽어가는 것을 보내는 방법, 재물을 올리는 식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하셔도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식물은 기운의 매개체입니다. 식물 자체가 재물을 만들거나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을 봐야 합니다. 재물이 막히는 진짜 이유 중 상당수는 식물 자체가 아닙니다. 식물을 대하는 습관에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가는 화분을 방치하는 것, 누런 잎을 보면서도 그냥 두는 것, 치워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미루는 것, 이것이 단순히 식물 관리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삶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집안에 죽어가는 화분을 방치하는 사람은 대개의 삶의 다른 곳에서도 방치를 합니다. 정리하지 않은 서랍, 답장하지 않은 연락, 처리하지 않고 쌓아둔 일들, 해결해야 하는데 미뤄둔 문제들, 이것들이 하나씩 쌓입니다. 그 쌓임이 기운을 막습니다. 재물 에너지가 정체됩니다. 한 분이 계셨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재물이 좋아지길 원하셨습니다. 좋다는 것을 다 하셨습니다. 비싼 풍수 소품도 사셨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책상도 옮기셨습니다. 재물에 좋다는 식물도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 집을 방문했을 때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로 들인 금전수 화분, 잎에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화분 받침대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온 지 2달이 지났는데 한 번도 닦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물을 원하신다면 먼저 지금 가진 것을 돌봐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정성껏 돌보는 사람이 큰 재물도 정성껏 다룰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을 소홀히 대하면서 더 큰 것을 바라는 것, 그 마음이 재물을 밀어냅니다. 청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고가의 식물도, 어떤 완벽한 배치도 청결하지 않은 집안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3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 화분 받침대입니다. 물을 주고 나면 받침대에 물이 고입니다. 그 물을 그냥 두십니까? 고인 물은 썩습니다. 썩은 기운이 올라옵니다. 그 기운이 식물을 타고 집안으로 퍼집니다. 물을 주신 날 받침대 물을 반드시 비우십시오. 30초면 됩니다. 두 번째, 잎에 쌓인 먼지입니다. 식물은 잎으로 숨을 쉽니다. 잎이 막히면 식물도 막힙니다. 식물의 기운도 막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젖은 천으로 잎을 닦아 주십시오. 닦은 뒤 먼지를 보십시오. 그 먼지가 그동안 기운을 막고 있었습니다. 닦고 나면 잎이 달라집니다. 윤기가 납니다. 그 윤기가 양기를 모읍니다. 3번째, 환기입니다. 창문을 언제 마지막으로 여셨습니까? 기운은 순환해야 합니다. 정체된 공기 안에서 정체된 기운이 쌓입니다.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창문을 여십시오. 바람이 들어오면서 전날의 탁한 기운을 쓸어냅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 자리에 재물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 또 하나의 깊은 이유, 공간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베란다가 화분으로 꽉 차 있습니까? 선반에 화분이 놓여 있습니까? 치워야 할 것들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많이 쥐고 있어야 한다고, 놓으면 없어진다고, 버리면 손해라고. 그런데 반대입니다. 비워야 들어옵니다. 물이 가득 찬 그릇에 새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올 자리가 있어야 들어옵니다. 오늘 나쁜 기운의 식물을 하나 버린 것, 그것은 단순히
화분을 하나 버린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여러분, 진짜 풍수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비싼 소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것을 제때 보내는 것, 가진 것을 정성껏 돌보는 것,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것. 이 세 가지가 재물운의 기본입니다. 이것은 식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이야기입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당신이 재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인연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기회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많은 것을 알아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알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 그 간격이 재물운의 간격입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오늘 집에 돌아가시자마자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따라 하셔도 오늘 이 영상 보신 보람을 느끼실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 그 간격이 재물운의 간격이라고 오늘 마지막 파트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들으신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다가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만 하십시오. 단 하나. 그 하나가 시작입니다. 그 하나가 기운을 바꿉니다. 그래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이것을 하십시오. 하나, 집 안식물을 전부 확인하십시오. 화분이 몇 개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치던 것들을 오늘은 눈을 열고 보십시오. 누운 잎이 있습니까? 갈색으로 마른 잎이 있습니까? 아래로 축 처진 잎이 있습니까? 그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 죽어가는 잎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잘라내십시오. 가위로 깨끗하게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 잎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엄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자르고 나면 식물이 달라집니다. 공간이 달라집니다. 셋, 반쯤 죽은 식물이 있습니까? 오늘 처리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으로 보내십시오. 고마웠다. 그 한마디와 함께 가능하면 흙이 있는 곳에 묻어주십시오. 부득이하면 신문지에 싸서 내보내십시오. 보내고 나서 그 자리를 깨끗하게 닦으십시오. 네. 현관에 큰 화분이 있습니까? 문을 막고 있습니까? 통로를 좁히고 있습니까? 오늘 위치를 바꾸십시오. 문에서 직접 막는 자리는 피하십시오. 옆으로, 뒤로 혹은 베란다로 재물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 두십시오. 다섯, 침실 안에 식물이 있습니까? 오늘 밖으로 꺼내십시오. 거실로, 베란다로. 오늘 밤부터 달라집니다. 내일 아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섯, 화장실 안에 식물이 있습니까? 오늘 치우십시오.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탁한 기운을 먹고 자라는 식물. 그 식물이 집안 전체의 기운을 탁하게 만듭니다. 오늘 바로 꺼내십시오. 일곱, 모든 창문을 여십시오. 지금 당장 여셔도 됩니다. 집에 돌아가시자마자 여십시오. 1시간 바람이 집안을 통과하게 하십시오. 오늘 치운 것들의 기운, 오랫동안 쌓였던 탁한 기운, 그것이 바람과 함께 나갑니다. 이 7가지 전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하십시오. 그 하나가 오늘 여러분 집의 기운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새로 식물을 들이실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거실 동쪽, 남동쪽에 금전수 파키라를 두십시오. 양기가 모이는 자리입니다. 재물 에너지가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현관 안쪽에 작은 럭키 뱀불을 두십시오. 들어오는 재물 기운을 맞이하는 자리입니다. 주방 창가에 로즈마리
바질 같은 허브를 두십시오. 향기가 공간의 기운을 정화합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그 공간에 생명의 기운이 더해집니다. 소재 작업 공간에 산세비에리아를 두십시오. 집중력을 높이고 생산의 기운을 냅니다. 단 어떤 식물이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만 두십시오. 관리하지 못할 식물을 드리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이제 한 가정에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방문했던 집이 있습니다. 세 식구가 사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베란다는 화분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실 안 귀퉁이엔 큰 몬스테라가 있었습니다. 현관에는 반쯤 시든 화분이 2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집 아버지는 10년째 사업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빚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도 끊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식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믿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사업이랑 무슨 상관이냐?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잃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신 것은 딱 2가지였습니다. 현관 화분 제거, 거실 몬스테라 베란다로 이동, 그것뿐이었습니다. 3달 뒤 연락이 왔습니다. 오래 기다리던 계약이 성사됐다고, 우연히 좋은 사람을 만나 일이 풀리기 시작했다고, 부부 사이도 이상하게 편안해졌다고,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변화였는데 흐름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운은 큰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고 구체적인 것에서 시작됩니다. 화분 하나를 치우는 것, 누런잎 하나를 잘라내는 것, 창문을 여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기운의 방향을 바꿉니다. 재물이 머무는 집은 특별한 집이 아닙니다. 넓지 않아도 됩니다. 비싼 가구가 없어도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살아있는 것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집, 죽어가는 것이 제때 보내지는 집,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늘 마련되어 있는 집, 그 집이 재물이 머무는 집입니다. 오늘 화분 하나를 치우는 것, 오늘 노란잎 하나를 자르는 것, 오늘 창문을 여는 것, 그것이 그런 집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아는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오늘 들으신 것 중 단 하나만이라도 바로 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 집의 기운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재물운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관 정리만으로 재물운이 바뀌는 법에 대해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기운 가득한 하루 되십시오.